우리의 집중력을 가장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은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외부가 아닌 우리의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집중 못하는 근본적 원인은 우리의 내면에서 느끼는 감정, 불편함을 느끼며 시작됩니다. 우리는 불편한 감정 상태를 피하려고 하죠. 플라톤의 질문 중 우리는 왜 방해를 받는가? 왜 더 나은 판단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가? 우리는 한층 더 깊은 곳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행동을 하는가? 인간의 동기부의 본질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프로이트의 욕구 이론처럼 쾌락 추구, 고통 회피에 대해 말하겠죠. 하지만 신경학적으로 말하자면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거나 고통을 피하려고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생리학적으로 한 가지 이유만으로 행동을 합니다.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건 생리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밖에 날씨가 추우면 불편함을 느끼고 외투를 입겠죠. 다시 실내로 들어오면 더우니까 불편함을 느끼고 코트를 벗을 겁니다. 공복감이란 불편함에 음식을 섭취하고 너무 많이 먹으면 불편하니까 먹는 것을 멈출 겁니다. 생리학적으로 우리는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이걸 항상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같은 규칙을 심리적 감각으로 적용해보죠. 당신이 외로울 땐 SNS를 검색하고 확실하지 않을 땐 구글을 검색하며 지루할 땐 뉴스나 스포츠를 보던가 하겠죠. 모든 행동은 불편함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의 의미는 인간의 모든 행동이 불편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에 의해 촉진된다면 시간 관리는 고통 관리와 동일한 거예요. 이게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며 하고 있는 자기 개발, 자기 관리 이런 것들은 이 기본적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불편한 상황을 벗어나려는 행동이 바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인 겁니다. 그리고 대처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평생 산만해지고 방해받으며 살게 될 거예요. 한 연구에서는 실험자를 실험실 안에 두고 아무것도 할 게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험자의 팔에는 밴드를 감았는데 밴드와 연결된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가해질 거라고 말했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남성의 60%와 여성의 20%가 자기 손으로 버튼을 눌렀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지루함이라는 불편을 느낀 거죠. 버튼을 누른 그들은 뭔가 자극을 원했던 거예요. 우리들은 일종의 자극이 필요해요.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당신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인간은 영구적으로 생각을 반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지루함을 느끼며 새로운 행동을 찾도록 설계되었죠. 삶을 개선하기 위해 더 나은 것들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들은 그 부분을 활용하고 그 생각들이 우리를 돕게 만들어야 합니다. 신약, 개발, 발명, 혹은 달에 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욕심을 줄이거나 열망하지 않는 것이 아닌 답은 내면의 신호를 올바르게 연결하는 겁니다. 방해되는 쪽이 아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 안도감을 주는지 학습하는 겁니다. 우리의 두뇌가 대단히 잘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 패턴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즉 두뇌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불편함을 달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고 그 행동이 우리의 습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두뇌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싶다면 실천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만 존재합니다. 첫째, 불편함을 주는 것을 없애버리는 것. 무엇이든 고통을 주는 불편함의 근원을 말이죠. 둘째, 불편함을 대체할 작전이 필요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방법은 엄격한 자제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혼잣말을 하죠. 난 절대 그 행동을 안 할 거야. 하지만 엄격한 절제는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특히나 중독성이 강한 행동에 대해서 말이죠. 따라서 만약 당신이 회복적인 마약 중독자라면 약물을 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는 어떨까요? 우리는 항상 음식을 섭취해야 하잖아요. 핸드폰,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고 일은 해야 하잖아요. 30일 동안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일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방해 요소는 단순한 절제로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제하라고 말할 때 사실 반대의 결과가 생겨버립니다. 마치 고무줄을 당기는 것과 같죠. 고무줄을 당기면 길게 늘어질 거고 그 고무줄을 놓게 되면 시작한 곳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반대편으로 움직이는 더 큰 움직임을 만들어버리죠. 우리가 엄격히 절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스스로에게 말하죠.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이번만 참자. 아냐, 한 번 더 참자. 그때 느끼는 불편함에서 나오는 감정, 그 느낌 자체가 즐거움을 선사하죠. 이것이 바로 흡연자들이 담배에 중독되는 큰 이유입니다. 흡연자들도 생각해보면 실제로 담배를 필 때 즐겁지만은 않다고 해요. 역한 냄새 때문에 기분이 좋진 않죠. 물론 니코틴은 몸속에 들어가 화학작용을 하지만 니코틴이 기분을 좋게 한다고 느끼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걸 느끼는 거죠. 흡연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생리학적 측면의 니코틴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독되게 하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지 마, 하지 마, 참자. 이렇게 말하고 나서 나중에 하게 되는 거죠. 마치 고무줄을 당겼다가 놓았을 때처럼요. 마침내 담배를 피울 때 참고 있던 불편함에서 벗어나는 느낌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엄격한 절제는 때로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생각의 끝 마지막에 포기해버리면 신경회로는 이렇게 학습하죠. 절제하고 절제하며 그 절제의 끝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 포기하고 해버리면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그 행동이 안도감을 주는 게 아니라 불편함을 사라지게 한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래서 무작정 하지 말라고, 자제하지 말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10분 규칙이죠. 이것을 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절제하고 싶은 일이 초콜릿 케이크를 먹고 싶은 거면 10분만 있다가 케이크를 먹기로 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충동 서핑이라고 하는데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은 사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순간엔 감정이 영원할 것만 같죠. 그게 우리의 두뇌, 행동을 자극하는 방식이고요.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높아졌다가 낮아지죠. 마찬가지로 충동의 파도를 타는 겁니다. 서퍼가 파도를 타는 것처럼요. 제가 자주 하는 방법은 타이머를 10분으로 설정해 놓고 그 시간 동안 제가 자주 하는 일은 그 감각, 그 감정에 대해 돌아보는 겁니다. 마치 친한 친구와 말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NO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가 분산되지 않기 위해서요. 그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비난을 하는 사람과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요. 이것 또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끄러움이 어디로 이끄나요? 이건 내부적 계기를 더 강하게 합니다. 이건 감정적 불편함을 더 피하게 합니다. 오히려 호기심을 가지세요. 그 10분 동안 그 충동의 감정을 돌아보며 자신을 경멸하지 않고 호기심을 가지는 겁니다. 혹은 10분 동안 필요한 일을 해버리거나요. 그러면 10중 8구 충동들이 사라지며 간단하지만 강력한 효과를 보게 될 겁니다. 감정은 마치 파도와 같아서 높아지거나 낮아지기 때문이죠. 저는 베스트셀러를 2권을 썼습니다. 제가 쓴 수천 개의 기사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와 뉴욕 타임스에 실렸죠. 제게 글쓰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었죠. 글을 쓰면서 하고 싶었던 건 구글이나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SNS를 확인하는 겁니다. 너무 불편하고 따분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거든요. 벗어나고 싶은 내적 계기가 마음속에 가득하지만 일을 끝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했죠. 타이머를 10분으로 맞추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당장 해야 할 일에 집중하거나 다시 글을 쓰거나 심리학자들이 서핑이라고 부르는 충동적인 서핑, 즉 방해에 굴복하는 거죠. 이런 욕구는 내면이 불편하고 감정적인 상태가 파도 같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절정에 다다랐다가 이내 곧 가라앉죠. 서핑하는 서퍼처럼 파도를 타고 그 욕구를 억누를 수 있다면 내면의 자극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극이 우리 마음의 지배자가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10분 동안 앉아서 좋은 친구처럼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내부의 계기는 어디서 오는 걸까? 저는 정말 기사를 잘 쓰고 싶거든요. 이 영상에서는 좋은 친구처럼 혼자 이야기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야 서핑하는 서퍼처럼 욕구를 이어나갈 수 있죠. 중요한 건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10분만 기다리면 알게 될 거예요. 10중 8구는 타이머가 꺼질 때쯤엔 그런 욕구도 사라진다는 걸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감정에 굴복하셔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10분 법칙을 11분, 15분, 20분 법칙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산만함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을 통해 내부 계기를 마스터하십시오. 그럼 스스로에게 천하무적이 될 겁니다.